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속도별 자동차대 보행자 인체 모형 충돌 시험을 했더니요. 속도가 줄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엔으로부터 도심 주행 속도를 50km로 낮추라는 권고를 받은 후에 전반적인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속도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속도별 자동차대 보행자 인체 모형 충돌 시험에서 시속 60km의 사고는요, 중상이 92.6%에 사망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가능성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보호구역 내에 시속 30km 속도를 지키게 되면요, 보행자 중상 가능성도 15.4% 이하로 낮춘다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인체 모형 시험에서 시속 60km 속도는 보행자 사망 확률이 80% 이상인데 여기서 속도를 10% 그러니까 한 10km 정도만 낮춰도 네네. 중상 비율이 20%포인트가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 실험 결과만 보더라도 시내 도로에서도 속도를 한 10km 정도 낮추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속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자에게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가 배가 되는 만큼 상해치 또한 계속 급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시속 60km와 50km 그리고 30km의 그 보행자 인체 모형 충돌 비교 상해치는요. 속도가 높을수록 중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당연한 문제가 됐습니다. 네. 특히 목이나 가속도의 상해는요.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돌 에너지 급증 현상은요. 1차 충격 후 다시 보행자 머리를 자동차 후두와 앞면 착륙에 부딪히게 되는 2차 충돌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승용차의 경우는 보통 다리 부분이 타격되고 상체가 젖혀지고 네. 그다음에 2차 충격이 머리에 집중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머리 상해치가 4천이 넘게 되면요. 사망 네.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속 60km의 상해치는 4,078을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셈이죠. 예. 그런데 이런 중상 가능성을 72.7%로 낮추는 시속 50km 속도 상해치는요. 2,697로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OECD 비교에서 최근 5년 치사율이 차대차 1.2명, 차대 사람은 3.7명으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인데요. 네.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와 터키, 포르투갈은요. 시속 50km 그리고 스웨덴과 스위스는 30km에서 50km 사이로 낮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2019년에 도심주행 속도를 시속 50km 또 제한 속도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지금 무조건 30km에서요. 앞으로는 시속 20km 이하 또는 시속 10km 이하로 설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봄입니다. 네. 봄 행락철에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까요? 네네. 그 국토부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에서 4월과 5월 행락철에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447만여 대로 약 2.7%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로 인한 그 11,110건의 월 평균 교통사고를 줄여준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는데요. 가족 단위 나들이와 또 단체 관광이 몰리고 특히 어린이날 등의 연휴 기간 내에 발생 빈도와 또 대형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5월 11일 날이죠. 지난해 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 운전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졸음과 음주운전 차단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요 관광지에서 뭐 점검을 한다고 해도 네. 매해마다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제일 무서운 건 아무래도 졸음운전 사고죠? 맞습니다. 그 이번에 그 울산에서 버스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이라는 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네. 운수
단체 그 합동 차량 안전 점검과 또 운전자 안전 수칙 교육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주운전 전과와 또 운전 자격 여부에 또 속도 제한 장치 그리고 운행 기록기를 비롯한 또 재생 타이어의 불법 사용과 또 안전띠 또 소화기 탈출용 비상망치 등을 상세하게 점검은 하지만요. 말씀처럼 가장 위험한 징조는 졸음이고요. 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비상제동장치 장착비 50% 지원과 또 차선 이탈 경고장치 보급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런 졸음 징조가 나타나면 가벼운 눈꺼풀이 갑자기 천근만근으로 돌변하니까 네. 숙명과 과로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졸음 쉼터가 정말 중요한데 네. 앞으로 졸음 쉼터 출입로가 연장되는 곳들도 있고 화장실 네. 개선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졸음운전 방지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고속국도와 국도상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그 졸음 쉼터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도의 2배 정도가 늘게 됩니다. 또 시설 또한 그 휴게소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니까 좋은 징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졸음 쉼터는요, 현재까지는 좀 끼워넣기식이다 보니까 본선에 진입할 때 나타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고요. 현재 도로공사가 218개, 민자 23개, 또 국도 49개소인 휴게소가요. 오는 2011년에 그 도공이 26개로 더 늘리고요. 민자는 18개소, 또 국도는 4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